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학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7번째 강의 사회적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인상관리에 대한 일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 셀프 디스크립션. 자기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상관리 전략의 하나가 바로 이 자기 기술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어 메시지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략을 자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또 과거의 경험, 또 자기 업적, 또 가족, 직업, 또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인상을 만들어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자기 기술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상관리 전략 중에서 가장 직선적이고 가장 솔직한 그런 전략,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술은 자신의 인상을 의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에 관련된 실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즉 선별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기술의 표현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이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하는 문서를 통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문서를 통한 표현에는 취업 지원자들이 쓴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뭐 구원 광고, 신문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를 통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기술은 자기 본 모습과는 좀 다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인데,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시 정보의 선택은 내가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또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의 그 방법이 달라지겠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특정한 그 정보, 자기에게 좋지 않거나 불리한 그런 정보들을 배제하는 거죠.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배제적 자기 기술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로 이제 나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을
남길 것 같은 그런 우려스러운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과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기술의 일반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 표현,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표현, 즉 간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 발뺌하는 그런 말, 표현, 나는 축구를 아주 잘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직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직접적 방법, 직접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대단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표현, 즉 간접적 방법은 내가 대학교 때는 포크하던 그와 모습과 달리 요새 대학생들은 카드 게임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제시하는 방법이 간접적 표현, 간접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대학교 때 카드 게임, 포커를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태도 표현이 있습니다. 태도 표현. 태도 표현은 무엇입니까? 태도는 사람이나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그 기초로 해서 싫어하거나 또는 좋아한다는 것을, 그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느낌, 내적인 느낌, 이게 태도죠. 심리학에서는 태도는 인간의 내적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그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좋아하게 된 그 생각은 태도이고, 막상 선거날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태도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과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그 자기의 그 내적 느낌을 외부, 즉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행위, 표출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 이런 것이 바로 태도 표현입니다. 자, 사회행동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그 태도 표현은 인간관계적인 그런 시사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태도와 똑같이 중요하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태도 표현은 그 사람의 인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제도가 존속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사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 이후로, 즉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성문화된 사형 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는데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들은 사형 제도를 이미 없앤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생각,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신의 그 특정 인상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태도를 전략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을 하거나 아예 감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도 표현은 인상관리 전략의 중요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그 태도 표현은 주로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 대한 표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많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또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군대 문제, 즉 징집 문제, 모병제로 하자, 뭐 징병제로 뭐 유지하자, 뭐 이런 태도들, 농민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 또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태도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인들의 약간 권모술수적인, 자기 아전인수적인 그런 태도 표현을 우리는 많이 비판하고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물론 모두 다 대부분 직관적인 정치인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정치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 어떤 여성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운동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나, 하지 않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항상 이 태도 표현을 통해서 인상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공개 귀인입니다. 퍼블릭 어트리뷰션인데요. 귀인이 뭡니까? 귀인. 어떤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원인을 추론하는 것, 즉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런 내적 과정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attribution이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찾는데 다른 책을 봤을까? 교수님이 평가가 불공정했을까? 시험이 너무 어려웠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좋지 않은가? 이런 원인들을 밝혀내는, 추정하는 것이죠. 공개 기인은 무엇입니까? 공개적 기인은 자기의 기인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행위, 즉 이야기하는 것, 즉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이거를 공개 기인이라고 합니다.
공격이인과 인상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격이인은 원인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상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격이인의 전략적인 그 기능을, 그 가능성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격이인을 활용하고 시도를 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자기본의적 귀인, self-serving attribu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인의 자존심을 손상을 막거나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는 다 자기 때문이고, 잘 되면 내 탓이요, 실패했을 때는 외부 요인으로 귀인을 시키는 건데, 즉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깨끗이 인정함으로써 이 사람은 도량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겸손하고 올바른 사람이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이인재 의원이 후보로 나왔다가 도중에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사퇴하는 것,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깨끗이 인정을 하고 사퇴의 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의 발전과 중도 개혁 노선의 승리를 위하여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 전략인데요. 기억 전략이란 무엇입니까? 가끔 친구의 돈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근데 돈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네, 미안해, 다음에 갚아줄게, 이렇게 곤란한 그런 상황을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사람들은 쓸데없이 어떤 스포츠 통계나 노래 가사, 또 아주 사소한 일들을 잘 기억하기도 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remembering, 기억하기, 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기, 포게팅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상을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기억 전략이란 인상관리 관점에서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기억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억 전략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 능력을 왜곡하거나 또는 재구성하거나 또는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망증을 감추기 위해서 주로 기억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걸 전략적 기억하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나를 기억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아는 것처럼 아, 예, 전에 우리 만났었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재촉을 받았을 때 아, 그 일이요?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금요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하지 못했을 때, 독촉 전화를 받았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기 작전.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돈을 갚았을 때 그 빌려준 돈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 꾸준 적이 있었어? 나는 잊고 있었는데 고마워. 생각나게 해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가 바로 기억 전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